반갑습니다. 김하백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미국이 내린 기준금리 인하야 사실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을 해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던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캐치해 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30일과 31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만큼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25에서 2%로 0.25%포인트만큼 금리를 내렸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금리를 2.25에서 2%로 내렸다고 그렇게 단일 수치로 알려드렸는데 원래라면 2.25에서 2.5% 사이에 있던 금리를 2%에서 2.25% 사이로 내렸다고 그렇게 복수 수치로 알려드려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을 보면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단일 수치로 나와 있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을 나타낼 때는 상단의 단일 수치만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하단의 단일 수치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삼아 기억을 하셔도 기사를 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사실 2008년 12월 이후로 10년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번의 조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던 긴축 정책은 이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막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던 통화정책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끝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 연준의 성명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처럼 미중 무역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둔화의 리스크 때문에 미국이 향후에는 다시 긴축 정책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소거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인데요.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와 동결하는 경우,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중에서 적어도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의 수는 앞으로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경우의 수는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하만 남았다는 의미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금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미국의 향후 경기는 좋아봐야 지금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만 남았다는 말이 됩니다. 미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보험성 인하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는 고용지표도 좋고 가계지출도 회복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의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혹시나 불안정한 세계경제가 미국의 똥물을 튈까봐 그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종류의 금리 인하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사와 언론을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와 함께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축소하는 프로그램을 중지할 것으로 알렸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큼 중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미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시장에 돌고 있는 달러를 흡수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쓰던 정책인데요.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있는 채권을 계속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우리는 QE라고 해서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미국은 기존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던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달러를 회수하던 정책을 8월 1일부터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의미 역시도 미국의 향후 경기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기보다는 최소한 유지되거나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앞전에 나간 다른 영상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조치는 결코 우리 증시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국내 증시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과거의 경험대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힘든 흐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환율 전쟁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각 나라의 다른 중앙은행들도 함께 경쟁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거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의 세계 경제를 살펴보면 유럽과 일본 할 것 없이 미국이 굳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처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펼치니까 더욱 경쟁적으로 통화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올해 5월에는 6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부채 문제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내용인데요. 이미 70조 달러에 이를 만큼 사상 최대치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미국은 금리 인하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 정례 회의는 올해 3번이 더 남은 상황인데요.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 해서 아직 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미국의 증시는 이제 끝을 맞을 거라는 판단인데요. 미 연준의 파웰 의장 역시도 이 부분을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파웰 의장은 지금의 미국 증시가 미국의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의견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주가를 올리는 행위는 본인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의견입니다. 요 대목 역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어쨌든 현재 미국의 주가는 과도하게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소개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국의 금리 방향은 최소한 동결이거나 아니면 인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더 이상의 미국의 경기 호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미국이 기존에 채권을 팔아서 걷어들이던 달러를 이제는 중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역시도 미국 경기가 더 이상 레벨업하기 힘들다는 그런 시장 상황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러올 글로벌 금리 인하 열풍을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이었습니다.